세종시 공보관 박현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주요 업무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언론인이 선정한 2023년도 세종시 10대 뉴스 영상 상영에 이어서 브리핑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언론인이 선정한 2023년도 세종시 10대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캐나다 포트맥로리에서 열린 CIB 주관의 국제정원도시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파이블룸 실버 등급을 부여받고 우수 공로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활용해서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중앙물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종과 대전 도심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잇따라 신설됩니다. 세종시 지편동과 대전시 둔산동 시청을 잇는 버스 노선 1001번이 신설되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매달 한 차례 마을을 돌며 주민 간담회를 갖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민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숙박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 마을을 순회하기로 했습니다. 축구장 41개 크기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세종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데이터량의 100만 배 규모인 60만 유닛을 수용할 수 있는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서버 수용량입니다. 세종의 지식산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지식산업, 우리는 첨단 산업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세종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예타가 끝나는 내후년 상반기쯤 사업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는 2034년까지 대전 반석을 출발해 세종 청주공항을 잇는 60.8km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도치원, 연서면, 연동면, 남쪽은 공암선 2호강 항류 지역까지 넓은 지역이 고도제한을 풀리게 된다. 우리 조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또는 건물에 있어서 고도제한을 풀려서 지역 발전에 지역 개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립미술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시 예상 관람객 수는 약 60만 명으로 국립박물관 단지까지 포함하면 약 360만 명의 관람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연서면 1원 275만 3천 제곱미터에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9년까지 사업비 1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는 3년 동안 약 2,5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행정수도 도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마지막 방문인 규칙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한 해를 연초에 동심동덕의 한 해다 이렇게 정했는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이루자라는 뜻이었죠. 오늘 그 동심동덕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거둔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2024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해에는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을 동심동덕이라 정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2024년도의 사자성어로 유지필성이라 선정을 했습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각오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혁신을 통해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제2의 수도에 걸맞게 세종시 발전을 위한 뜻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준 높은 세종시민의 기대 그리고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과거와 결연한다는 생각을 갖고 내년부터 2024년부터 세종시의 대개조라고 할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즉생, 불변즉사라.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위기가 곧 혁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직과 일련을 혁신하고 그리고 미래 투자적인 관점에 재정 역할을 겸비해서 우리 세종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현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계획 중인 국제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정책을 제안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유치하여 세종시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어제 어른님께서도 같이 보셨습니다만 바로 어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부권 의료 인프라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한글문화단지, KTX 세종역 설치, 양자기술 및 사이버 보안 혁신 선도기구 조성 등 세종시에 적합한 국가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민간 투자를 통해서 세종시 내 금강의 관광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이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은 만큼 국내외 자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도 인자 유치 방안도 검토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2023년 성과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제2의 수도 세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의 수도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과 세종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는 국회와 정부, 대통령 집무실이 모여있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며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서 기능하면서 그 위상을 견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로서 세종 시민의 자랑이 되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제2의 수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 논의를 확산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2의 수도로서의 기능과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과 정부 국회를 통한 정책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설치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도시 성장을 촉진하는 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자족경제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시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인 1조 38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개소 등 세종시 산업의 변곡점이 될 중요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이 양자기술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중성원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미국 기업인 큐에라 그리고 카이스트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MIT 카이스트와도 함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특강을 추진하는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 지속시키겠습니다. 2024년에는 큐에라의 세종지사 설립을 지원하고 퀀텀 빌리지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 공모 사업을 유치하는 등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양자 기술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시 강점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와 연관된 유무형의 활동을 강화해서 자족 경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주는 경제 자유구역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활용하고 일사천리 투자 지원단과 미래 전략 펀드를 운영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스마트 시티, UAM, 자율자동차, 드론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패스트 베드로 세종시를 찾도록 기술, 장비, 규제 특례 등 기업 지원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전담 기관인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 인원 해결센터를 시청 1층에 해결해 기업과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여민전 발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을 확충해 전통시장의 경쟁력도 확보해서 가족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셋째는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정원 속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은 세종시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정체성을 찾고 싹을 틔운 한 해였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세종축제에 역대 최대 관람객이 방문하여 향후 충청권의 대표 축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었고 2024년 정부 예산에 이전비용 61억을 반영시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정원 속의 도시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며 2023년 뉴가든 시티상을 수상하고 국제 정원도시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5블룸 실버를 획득하여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 문화적 품격과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원 속의 도시 세종과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핵심 콘텐츠를 만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 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선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여 세종시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표 축제의 정체성이 확립된 만큼 전 국민이 찾는 수준 있는 축제로 다듬어 선보이겠으며 이응다리 정월 대구름 달맞이 축제로 전통문화 대표 축제로 새롭게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 4개 세계대학 경기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서 체육 인프라 등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반다비 빙상장을 연내 개장해서 공개 종목에 대한 육성력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상품과 실리는 문화, 박물관 콘텐츠를 지속 보강해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찾아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내 최고의 정원 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시민에게 편리한 미래 교통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을 출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교통 체계를 바꾸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누리콜 같은 특별 교통수단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기재부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셔클 차량 승차 및 운행구역 확대 등 단계적으로 교통 혁신을 지속해 왔습니다.
2024년은 그동안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노력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제2의 수도에 걸맞는 도로 철도망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세종역 월 정액권 세종 이용 패스를 출시하고 12개 버스 노선 신설, 90대 버스를 증차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월 2만 원으로 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어울림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용 패스는 여민정과 함께 세종시 새로운 시민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KTX 세종역, 고속도로 천마을 IC 설치, 금강교량 신설 등 도시 성장에 맞춰 도로 철도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선 유도봉 등 도로 안전시설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주차장, 회전 교차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 불편도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과 여성이 편안한 명품 안전 도시로서 시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국제안전도시 제고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세정보 정상화 확정, 직장맘 지원센터 및 24시간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 개소 등 아동과 여성, 시민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4년에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통해 안전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제적인 안전 감찰과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각지대, 재해 취약지역, 지역축제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의 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CCTV를 신설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역 출산 장려 및 인구정책 특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 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출산 장려금과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공공시설 나만의 결혼식 등 여성 및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로서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따뜻한 의료복지 도시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종시 요양원을 개원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24개 전 읍면동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시민들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건 인프라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종합시설인 방곡 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고 저소득층 자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사업,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공백 없는 노인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응급의료 지원단을 신설하고 정신건강 위기상담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 시민건강보호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우고 즐기는 세계적 한글 문화 수도로 나아가겠습니다. 23년도는 우리 시의 한글을 향한 사랑과 노력을 인정받아 지자체 최초로 한글날 기념 정부 경축식을 세종시에서 개최한 매우 의미 있는 하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글 문화 진흥을 선도하는 한글 문화 수도로서 다양한 한글 시책과 한글 문화 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한글날 정부 경축식 세종시 개최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한글 맞춤법 대회를 전국 대회로 확대 개최하겠으며 도시 전체에 한글 디자인을 적용해 나가며 한글 사랑놀이 및 한글 간판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확산과 교류의 겨점이 될 한글 문화 단지 계획을 구체화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한글 문화 단지에는 한글 연구 및 교육과 한글 문화 체험관, 한옥 호텔 등을 집적해서 한글, 한국 문화의 세계적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움이 즐거운 미래 교육 도시를 만들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4년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개교 예정인 공동 캠퍼스 입주대학을 포함한 시소재 대학과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형 해외 유학 제도를 운영해 지역 핵심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 복지와 일자리 지원 정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대표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지역으로 충청권이 가장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과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가 소재한 우리 시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청권이 힘을 합쳐 지방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청지방정부 연합출범을 준비하고 협력사업을 거듭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대통령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 읍면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빈집정비를 포함한 미래마을 사업, 조치원 원도심에 특화된 로컬 콘텐츠타운 조성 사업, 구음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내 조치원 비행 안전구역 축소가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조치원 발전을 위한 수건 사항을 해결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 사업들을 2024년도에는 더욱 고도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을 하겠습니다.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시행한 농업인 수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상시키고 칭신이 장터 4호점, 소담동의 개장과 함께 판매 품목 다양화 등 로컬 푸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공감하는 동물 복지와 청정 축산을 위해 유기동물센터 조성과 악취관리 등급제를 새롭게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출범 11년을 지나 세종시가 지금까지 풍족한 재정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방식이 유효하지 않은 시기가 오래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세종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갑진년새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으로 자족균을 갖춘 대표적인 대한민국 도시 미래 전략 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고 혁신을 통해 세종시 향후 10년을 준비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의회와도 철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인과 39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손을 들고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TN 이 기자님. 감사합니다. 여러 기자님께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장 있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 동심동덕이라는 목표하에 시민들과 또 직원들과 소통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 부분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채워가겠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묻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니까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작년에 올해입니다만 작년에 제가 취임을 해서 6개월이 지나고 본격적인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첫째는 재정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리다 보니 우선 그동안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종시가 부채가 상당히 누적돼 있었고 그 누적된 부채를 안고 세종시의 운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긴축 재정을 하고 그리고 또 효율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것은 혼자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그리고 의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나름대로 동심동덕이라는 그런 슬로건에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큰 재정에 큰 탈 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정치적으로 의회가 여소야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문제에 제가 고심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동심동덕이라는 것은 바로 의회다 또는 집행부다 하는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떠나서 세종시민 전체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자. 그를 위해서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여러 가지 협조에 제가 감사드리면서 어려웠던 과제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황이 재정이다 또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구도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했지만 2023년은 나름대로의 열심히 다 같이 일을 해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네, OTN 임 기자님. 네, OTN 임원성 기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2023년도에 1박 2일하고 시민의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에 또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두 번째는 정원 속의 문화의 도시를 하시려고 하면 정원의 각종 문화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 세종시의 문화 유산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행복청과 LH에서 이 문화유산을 방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고요, 산속에도 있고 다양한 들판에도 있습니다. 시에서 행복청과 LH와 적극적 협조하에 정원도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10대 뉴스에 6위 정도로 올라왔던가요? 그 시장의 1박 2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10대 사건 중에 하나로 보이셨던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상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자치단체장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없었으리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방식을 바꿀 겁니다. 예를 들어 시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제가 읍면동마다 방문을 했는데 지금 24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1년이 12달인데 그럼 1년에 2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못하는 달도 있다 보면 어느 날은 하루에 2번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물리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여유를 갖고 시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작년에 12월 초에 이제 막 끝났는데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하면 뭐 그렇게 큰 내용이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방식을 바꿔서 시민과의 대화를 번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해보시면 여기 같이 와주셨던 언론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민원을 건의하고 민원 해결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성실히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 시민들께서 제기한 문제나 건의사항이 받아들인 3일 이내에 다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3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 조치해드리고 그리고 조치할 수 없는 건 언제까지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3일 이내에 다 해드려라 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그 시장하고 시민과의 대화에 뭔가 효과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만족감을 표시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한없이 민원사항 받자고 제가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민과의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제2의 행정수도 제가 8개 전략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 맞는 과제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발전시키고 또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좋을지를 시민과 솔직하게 토크쇼가 됐든 토론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하는 형식을 빌려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저도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도 실제로 가보면 그때 같이 가셨던 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밤늦게까지 동참해 주셔서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리고 처음에는 얘기를 잘 안 하시다가 나중에 저녁이 익숙해지면 있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1박 2일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제가 느낀 건 그 이튿날 아침이에요.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마을 지역 주민들께서 여기가 우리 지역의 문제요 하는 데를 가서 현장에 가볼 때 하룻밤 자면 만리장성을 썼다고 그랬나요? 왜 그런지 정이 들어서 그분들도 굉장히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현장에 가서 새벽에 그렇게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같이 해장국 먹는 그런 그 경험이 아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의 큰 보람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보람과 즐거움을 마다하겠습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만 내년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선거 기간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 기간에 오해가 사지 않도록 그 기간을 피하고 그 이전이나 그 후에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유산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건 뭐 당연히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면 우리가 지켜나가고 더 빛나게 해줘야 되고 정원하고 문화유산하고 이게 상치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소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해설이 이 기자님. 예, 세종석의 이윤규입니다. 그 대전 세종광역철도를 잠깐 물어봤었는데요. 그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한 예타가 한 2년 가까이 길어지면 한 3, 4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 정부맘이죠. 정부맘인데 그 여기 민자루라는 표현을 쓰신 거 보면은 그 아마 시장님이 저기 혹시 원희룡 장관이나 이제 국토부 차관도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러셨을 텐데 그 대화에서 후순위로 밀릴 거라는 어떤 그 뉘앙스랄까 그런 걸 받으셨는지 어떤 건지 시민들은 이제 물론 조속히 되길 원하는데 빨리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민자로라는 어떤 표현을 쓰신 건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거꾸로죠. 민자 유치로 민자철도가 되면 예타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 3년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자 유치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자치단체와 이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죠. 협의해서 이제는 민자가 철도 노선이나 이런 걸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로서는 지금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민자 사업을 민자 유치자가 생기기만 한다면 예타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예타 대상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민간 사업자가 있는지 뭐 밝힐 수 있어요? 제가 민간 사업자까지 여기서 밝힐 이건 좀 그렇고요. 대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토부에서도 그 같이 추진하고 저희랑 충분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방송 이 기자님. 예, 세종방송 이강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출범 이후에 금년에 1조 380억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어제 행사를 진행했던 그 중위자가족비 암치료센터 건립비가 이제 민간 투자 방식으로 5천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1조 매출
유치에 포함됐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도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한양대학교하고 이제 투자사 그리고 이제 일본 도시바 측이 세종으로 이제 안치료센터 건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세종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많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고 5천억 포함은 안 된 겁니다. 포함시킬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제 그 MOC라고 C는 대개 이제 MOU라고 하잖아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인데 이거는 Commitment,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했다라는 것뿐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MOU보다는 좀 더 확고한 그런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어제는 MOC를 공개를 했지만 그 이전에 사전 MOU를 맺었어요. 아까 어제 그 유자들하고 같이 맺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5천억은 아직 MOC 단계에서 하겠다는 약속이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1조 380억은 확정된 우리가 투자 유치액이지 앞으로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확고하게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라 포함시킨 거고 5천억은 앞으로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한양대하고 한 것은 어떤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어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코리아 히트라고 하는 그 SPC 그 법인 측에서는 맨 처음에는 제주도하고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하고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부지까지도 개별적으로 사서 거기에 추진을 해오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주대학 측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중지를 한 것 같아요. 병원 측에 정확하게는 제주대학 병원 측에서 중지를 했다고 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바 측과 그 말하자면 중입자 치료 시설을 MOU를 맺어놓고 제주도는 못한다고 보니까 그것을 어제 그 대표 회사에서 한국의 다른 지역을 선정해 볼 테니 그거를 도시바에서 한국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요? 시설해 주는 것 그것만은 거둬두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바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접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여러 가지로 제주도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토의 중앙구에도 있고 그리고 이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세브란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서울대학교가 지금 기장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도시바에서 시설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보다는 그 국토의 중심부에 있는 세종시에 한다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좀 편익도 좋고 효율성도 높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하고 접촉을 했고 저 또한 이게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해서 그동안에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그 시도지사 협의회 때문에 한일 시도지사 협의회 때문에 일본에 갔습니다만 그 겸사겸사 중점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고 그리고 QST라고 하는 일본의 양자과학기술연구원이 있어요. 이 기술은 거기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그 어소리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국에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최종 결정하는데 그분 원장까지도 다 만나 뵙고 그리고 세종시장으로서 제가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사가 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하는 데서 서로 도입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이라서 도시바 측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세종시에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나 대만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사실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런 의지를 표명했고 그 전에 우리 고성길 본부장이 일본에 다녀와서 그런 의지도 다 표명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성사가 된 것입니다. 한양대하고 한 것은 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이기 때문에 원자력 공학이라든가 가속기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야 돼요.
한양대 공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자력 공학에서는 뭐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이고 그 가속기 운영에 관한 공학적인 기술은 뭐 한양대는 믿을만하고요. 그다음에 병원도 한양대 병원 정도면 믿을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술과 두 가지 말하자면 기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이 한양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양대하고 맺은 겁니다. 추가 질문 기자님 계십니까? 네. 예. 손 드십니다. 전 말씀하신 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글로벌타임에서 최영관입니다. 모처럼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열정적인 시정에서도 여기서 쭉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기보다는요. 방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뭡니까 중립자 가속기라지 또 데이터 센터 각세종 거기 저도 그때 참관했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세종에 와 있다는 게 세종의 어떤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AI가 난리죠.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하루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전 분야에 걸쳐서 AI를 녹여서 행정을 하고 미래를 이제 계획하는 건지 그래서 AI 말씀을 이제 전 분야 녹여서 표시를 안 내시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니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AI 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공학자가 아니라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AI 때문에 양자 컴퓨터 산업도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산업도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없으면 앞으로 산업이 얼마나 더 나아갈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전부 다 AI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로봇도 따지고 보면 AI 기반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UAM 뭐라고 해야 되는가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항공 택시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하늘 택시라고 한다든가 스카이 택시라고 하던데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결국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AI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세종시에서의 AI 중에 중요한 하나가 디지털 트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현재 보이는 도시, 그걸 오프라인 도시라고 한다면 사이버상에서 몇 개 분야만 다시 구현하는 트윈 시티를 만들어서 사이버 트윈 시티죠. 그 트윈 시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통 문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라든가 교통체계 시스템 신호등 체계를 전부 다 디지털 트윈으로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죠. 빅데이터하고 AI 결국은 그 차이가 그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도시 운영이나 아니면 도시 산업에 큰 기반이 될 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AI 산업 같은 것을 응용한 양자 컴퓨터라든가 자율 자동차라든가 로봇 산업이라든가 스마트 시티라든가 UAM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AI를 개발시키겠다라는 것은 순수 공학적의 개념이고 AI를 활용한 도시에는 어떻게 응용하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무게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민 기자님. 수사터치 이용민 기자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성과들을 이루셨는데요.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장님께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1순위부터 3순위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 1순위에서 3순위 그 다음에 내년에 추진할 정책 중에서
시장님께서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시간을 주셔야지 그냥. 근데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과와 시장으로서 제가 보는 성과가 좀 다릅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성과라는 것은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거 있으면 좋았네 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는 성과는 정말 어려운 걸 해냈다라는 게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중입자 가속기 양치료센터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국회의사당이 이쪽으로 이전 확정된 거와 큰 의미로서는 국회의사당이 성과로서 크게 일본을 쳐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중입자 가속기가 훨씬 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회의 문제는 사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건 국정 차원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큰 물줄기 속에서 흘러가는 것에 저는 같이 동참을 했다고 그럴까? 같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뿐이지만 중입자 가속기나 양자 컴퓨터 분야는 그건 오로지 시장으로서 뛰어온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을 사업들인데 그것이 장래적으로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편익을 또는 그 효과를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의외로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제가 작년 한 해 양자 컴퓨터를 그 말하자면 그 퀘라하고 카이스트하고 업무 협약 맺는 거 간단한 하루의 행사였지만 그거를 위해서 제가 보스턴 가고 워싱턴 DC 갔을 때 교통 문제 때문에 갔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그거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도 한일 지사 협의회로 갔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중입자 가속기 양치료센터를 어떻게든지 유치해 보려고 제가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다 공개하고 세상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노력에 비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크게 칠 것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가보지 않은 일을 뚜벅뚜벅 혼자서 헤쳐냈다라는 의미로 중입자 가속기 저는 치고 싶고요. 그 양자 컴퓨터 저는 치고 싶습니다. 비행 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 성과는 아니잖아요. 제 성과는 아니고 국방부가 노력을 해주고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좀 권한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는 뭐 그 두 가지를 칩니다만 세 번째로는 뭘 쳐야 오를까요? 정원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원도시의 캐나다의 CIB에 가서 그 최고 그 평가를 받은 것 그거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원도시로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발상하는 것 자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투자 유치 1조 38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불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건 제가 했다기보다는 솔직히 우리 경제통상국장이나 그때 투자 유치 담당관이나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친환경 종합타운 그 입지 결정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뭐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과 저와 사실 그 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것이다. 힘들게 일함으로써 얻어낸 애쓴 결과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차라리 그런 것들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 5, 6 생활권 앞으로 3,000세대 내년도에 분양이 된다고 할 때 우리 그 자가용 갖고 오시는 분이 도로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로서는 잠이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시작했던 건데 제가 묘한 걸 느끼고 있어요. 사실 교통 그 버스 요금 무료화로 제가 맨 처음에 전국 최초로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재정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응 패스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우리 전문가 보고도 있어서 그 이응 패스 문제로 전환을 시켰지만 왠지 그리고 나서는 전국이 지금 뭐 버스 어떻게 하겠다, 무료 카드를 쓰겠다, 버스 뭐 공공관리 전부 다 뒤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전 솔직히 갖고 있어요. 뭐 저희들 걸 벤치마킹했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따라한다고는 굳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지 않은 길을 제가 먼저 걷고 나니까 뒤따라 걸어온 사람들이 많더라 라는 것에 제가 책임감도 느끼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원 도시도요. 지금 시민들께서 아직 개념이 잘 안 드실지 모릅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그거 뭔가 싶을 텐데 두고 보십시오. 정원 도시 박람회를 제가 하면서 갑자기 전 자치단체가 정원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먼저 스타트를 끌으니까 뒤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뒤따라오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글 문화단지입니다. 이것도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글 문화단지를 만드는 것이 한글이라고 한국어라고 한다면 지방사업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국가사업으로 가져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고 또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점화시키고 확산 보고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에 더 있겠냐. 그래서 이거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어디냐? 세종시다.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실이나 문체부 장관한테 수없이 건의를 드려왔고요. 그 결과가 행안부에서 한글날 행사를 바로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사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매년 정착되기 위해서 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한글날 행사, 국가 행사를 했다. 굉장한 성과입니다. 두고 보세요. 다른 자치단체 우리한테도 한번 해달라. 또 이게 따라올 겁니다. 여주는 세종대왕 능이 있으니까 해달라. 또 고향은 어디다. 연고지를 가지고 이제 한글날 행사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달라고 굉장히 나는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늘 그런 것입니다. 먼저 앞장서면 바람 맞는 거고 해내면 뒤에서 자기들도 해달라.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의 패턴이라서 이 한글 문화단지도 사실 누가 이런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고 꼭 해야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세금이 덜 거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쳤더라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가슴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뜻대로 이루어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인데 예산이 조금만 형편만 나아진다면 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세종시 문제뿐만 아니고 세종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냈다라는 전 모델과 패턴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교육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하고 정말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건데 저는 인구야말로 무슨 지하철이다 도로다 교통이다 이전보다 더 중요한 우리나라의 발전 인프라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가 없이 도로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몇 조 들여서 철도 만들면 뭐 하겠어요? 타고 갈 인구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돈을 아껴서라도 우리 저출산 문제 젊은 우리 부부들한테 정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예산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려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두 분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시사P 이명훈 기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저기 그 중성장 가속기죠. 그는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중입자. 중입자 가속기. 시장님께서 시당 위원장 때 그때 공약을 하셨던 걸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데 그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그거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막 말씀하신 건데 소위 그러니까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오늘 8대 과제 중에 보면 엔젤 투자가 있더라고요. 엔젤 투자 20억. 네, 엔젤 투자 20억이 있는데 2046년도 정도 되면은 경기도의 화성시하고 서울 몇 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종이
지속 가능 발전한 도시로 남으려면 첫째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엔젤 투자 부분이 너무 좀 미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추가 확대 같은 생각은 안 가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중입자 가속기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우리 이명호 기자님께서 기억을 하시네요. 제가 세종시에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할 때 대통령 공약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발표회가 있었어요. 천안에서 있었는데 그때 우리 대전, 충남, 충북, 세종 4개 시도의 시당위원장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 어떻게 해달라, 뭐 이쯤 그런 인프라가 많았는데 저는 그때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대통령 공약으로 삼아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단어조차도 생소했어요. 뭐라는 얘기냐.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제가 굉장히 시간을 보냈고 그거는 일반인뿐만이 아닙니다. 중앙당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걸 대통령 공약에까지 그거를 등록시키기까지 각 자치단체마다 7개씩 시도별로 7개씩 대통령 공약이 선정이 됐는데 그 7개 안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시당위원장이었지만 노력한 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짐작 좀 해주십시오. 단어를 이해 못하는 분한테 공약을 넣는다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술이 아직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서대문의 중입자 가속기 가동이 되고 있고 전립선 암을 지금 치료하는데 지금 예약이 1년 반이 밀려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알기 시작해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꿈의 암치료이다 라는 걸 알기 시작해서 부산에 뭐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어서 불과 2, 3년 만에 세종시에 어쨌든 앞으로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도 아직 모릅니다. 미지수지만 이런 업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사실 저로서 꿈만 같은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걸 정책화시키고 그것을 일본까지 뛰어가서 협약에 내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시켜서 협약과서 이끌어낸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얘기한 거나 그때 구상한 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걸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육아에 대한 어떤 지원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에요. 어제 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언론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나요?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한테 5억까지 1%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 대출을 해서 그 주택을 구입하는데 1% 그러니까 거의 이자가 없는 거죠. 1% 이자로 5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면 혼인신고 안 해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젊은 신혼부부 아니 혼인신고 안 해도 아이를 낳겠다고 해주겠다. 뭐 이런 획기적인 방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건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파고들어도 우리 젊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저는 자치단체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좀 더 중점을 기울일까 해요.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젊은 그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워줘야 되는데 키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겠나? 그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딸을 키워봐서 압니다.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 누가 애를 봐줘야 되는데 엄마를 한없이 불러올 수도 없고 어린이집 들어가자니 줄을 서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를 낳으시면 국가가 또는 우리 시가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돈을 아낄 일이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정책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더 검증을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저출산 문제는 시와 국가가 다 같이 정말 우리의 절실한 문제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자리 만드는 미래 우리 전략 펀드를 늘린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을까요? 경충일보 김정 기자님. 예, 경충일보 김정은 기자입니다. 그 앞서 기자분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행복청장으로 계실 적에 세종시의 마을과 학교 이름을 순 우리말로 지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또 짐작이 되는데요. 이런 구상을 하신 계기가 계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행복청장으로 그때 부임한 게 2011년도 5월이었습니다. 5월이었는데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시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윤학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도시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갑자기 없던 세종특별자치가 됐습니다. 그러고 하는 얘기는 명품 도시라는 거예요. 뭐 세계적인 명품 도시. 저는 굉장히 공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장 시절에 도시의 어떤 영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도시의 정체성, 도시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서 이 도시를 발전시켜야 이 도시의 생명력이 있는 건데 그 도시의 뿌리를 어디서 찾을 거냐라고 할 때 이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시가 됐으면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을 기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바로 이 도시의 정체성과 영혼으로 삼아야 옳겠다. 라고 해서 지금부터 건설되는 적어도 개인 시설은 아니지만 도로 시설이나 학교, 교량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말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런 발상을 했던 것인데 그때도 사실 한글학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행복청장이 바뀌면 또 방침이 바뀔까봐 제가 도로 교량 2030년까지 지어질 이름을 다 짓고 나왔습니다. 1300개. 그래서 1300개를 짓고 나왔고 그걸 한글학회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외에 동시에 한글 박물관이 생겼어요. 서울에, 용산에. 근데 그 한글 박물관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한글학회에서 그 연말에 유인촌 장관하고 저하고 불러서 한글학회에서 주는 최고의 상이 큰 별상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대상이죠. 근데 한글 이름을 쓰니까 큰 별상이더라고요. 한글학회 큰 별상을 유 장관하고 저하고 같이 받았어요. 그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전에 유 장관님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장관님은 한글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리고 저는 행복청장으로서 바로 그 한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한글학회 큰별상 받은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유 장관께서는 두 번째로 문체부 장관이 되셨고 저는 세종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 한번 피어나가 봅시다. 그래서 세종시를 한글 문화도시로 만들고 한글 문화단지를 만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업무보고를 통해 드렸죠. 뭐 그 양반도 애정은 있지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 한글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큰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그 배경은 그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마지막 한 분, 송경화 기자님. 네, 뉴스타입니다. 송경화입니다. 결이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시민 한 분이 교통교부세 관련해서 그 공무원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리고 의정매에서 그 보도자료 내기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지원하겠다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거 하고요. 그 고발인은 이제 앞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정말 잘하셨네요. 그거는 그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세종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부세를 더 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저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지 그거를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논리는 맞지는 않습니다. 논리를 맞지 않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됐습니다. 근데 기사 잘 봤어요. 정확하게 쓰셨대요. 첫째로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겸하는 단계층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군구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기초분이 있고 광역분이 있는 건데, 그 기초 단위에서 기준재정 수요라는 게 생깁니다. 기준재정 수요라는 게 생기는데, 그것이 부족할 때 그 부족분을 바로 기준재정 지출에 의해서 교부세로 얹어주는 건데, 우리는 군 단위, 시군 단위가 없기 때문에 기준재정 수요를 계산할 단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부세를 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적에도 우리가 세종시가 201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세종특별자치법, 세종시 특례법이라는 게 2012년도에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인구가 얼마냐면 인구 8만밖에 안 됐어요. 8만의 기초다 광역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당시 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사무라는 게 있고 광역 사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주기야광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낮에는 기초 사무, 밤에는 광역 사무. 그러니까 일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른 비용과 거기에 따른 인원과 거기에 따른 예산은 줘야 옳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세종시 특례법에 의해서 광역분에 주는 교부세의 25%를 얹어주는 겁니다. 그 기초분을 어떻게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25%를 얹어준 건데, 그게 항구적으로는 법이 돼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 제주도와 같이,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으로서 시군구가 4개가 있어요. 거기는 옛날에 기초자치단체였을 때 받았던 기초분 교부세를 그대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 교부세 3%를 정액으로 주게 돼 있어요. 제주도는 손해가 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도 이제 제주도와 같이 정액제로 하든 정률제가 되든 교부세를 더 줘야 된다라는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또 법제화가 되려면 뭔가 차근차근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그 세종시 재정행정에 대한 특례를 용역을 맡겨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용역기관이나 서울대학교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 이름을 좀 빌리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지. 그동안에 기초분을 못 받은 걸 제주도를 대입시켜서 몇 조를 못 받았다.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은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 사항을 빠뜨렸는데 감사원에 이미 그 추진단체에서 감사원의 이 부분을 가지고 공익감사 청구를 했어요. 감사원의 결과는 뭐였냐면 각하였습니다. 이건 공익감사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각하된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했다 해서 고발을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건 고발거리도 아니거니와 그 공익감사 청구거리도 안 되는 게 고발거리가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우리가 대응하고자 시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고발했다면 그건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고발한 식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충정은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개인을 고발하고 특명을 한 건 그건 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분들과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